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 40대 기수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97그룹으로 세대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아랫세대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죠. 86세대가 후배들의 길을 터주는 모양새입니다. 97그룹 부상에 이재명계에선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50년) 전 DJ와 YS를 정치 전면으로 이끌었던 40대 기수론. 민주당에 다시 40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른바 97그룹이 당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건데요. 그동안 용태론의 주요 타깃이었죠. 86세대 선배들이 앞장을 서서 길을 터준 겁니다. 이재명, 홍영표, 전해철 의원, 이 세 사람을 콕 집어 전당대회에 나오지 마라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이 출마하지 않으면 충청권의 강훈식, 영남권의 전재수, 제주의 김한규 등 젊은 층의 공간이 열린다. 그럼 이준석 대체 효과가 가능할 수도 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소중한 자산이다. 세대 교체론의 중심으로 떠오른 97그룹. 현재 대여섯 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실제로 강병원 의원은 당권 도전 의지를 슬쩍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부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수는... 이재명 후보나 무슨 지금의 친문의 대표주자나 586의 대표주자가 얘기한다라 그러면은 그 혁신안보다는 여전히 저당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당이라고 국민들께 비치지 않겠습니까? 86세대의 비토를 받은 홍영표, 전해철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나서지 않는다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죠. 결국 세대 교체의 열쇠, 이 의원이 쥐고 있는 겁니다. 다만 친명계에선 이 의원이 당권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죠. 그래서일까요? 97그룹 전면 배치론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586에 용퇴하라, 또 70년대 이하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세대 간의 문제로 본다거나 사람 논쟁으로 진행된다면 이 국민이 우리가 제대로 반성하고 거듭나는 민주당으로 인정해 주실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글쎄요. 이재명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약속했었죠. 당권에 있어서만큼은 예외인가 싶기도 합니다. 세대 대전환 하겠습니다. 젊은 청년 세대가 새로운 정치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특정 인사를 배제하자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아니 좀 기름 빼고 따기 빼면 설렁탕이 못 남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건 또 다른 불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나오고 싶은 사람 한번 다 나와봐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지도가 낮으면 하나하나. 다만 그 설렁탕, 그 밥의 그 나물이라면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맛이 탁월했다면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외면을 당하진 않았겠죠. 지금은 새로운 메뉴 개발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선 설렁탕의 간이라도 입맛에 맞게 바꿔야 한다 주장도 나오고 있죠. 기존의 경선 방식에 손을 대야 한다는 건데요. 친명계에선 권리당원의 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의원들의 투표 비율이 이제 45%예요. 이게 이제 표의 등가성이 일반 당원들하고 지금 한 1대 한 90 정도 가까이 지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고루한 민주당의 이미지를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 바꿔서 좀 축제 의미로 희망을 주는 그런 이제 전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친문계에선 이제와 룰을 바꿔선 안 된다.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렇게 지금 당도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그 선거를 또 앞두고 룰을 바꾼다는 것은 또 당에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 2년 해온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글쎄요, 이 국민들이 보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이런 지적이 나왔죠. 당원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든 간이 짜다는 겁니다.
지금 권리당원과 대의원만을 조절을 하면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를 늘리지 않고 권리당원이 더 많이 먹냐 아니면 대의원이 더 많이 먹냐는 그냥 굵은 소금 대신에 맛소금 좀 더 넣고 뭐 맛소금 좀 줄이고 굵은 소금 더 넣고 이 논의밖에 안 돼요. 결국 못 먹는 소금물인 건 똑같습니다. 97그룹에선 설렁탕에 민심이란 물을 더 부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현재 10%에 불과한 국민 여론 비율 더 높여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50대 50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정당을 운영하는데 우리 국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당비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반영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전대 룰의 결정권을 쥐고 있죠.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기존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권은 당심, 공직 후보는 민심이란 당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당의 가치가 당직 후보는 당원에게 주고 공직 후보는 국민에게 줘서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선에서는 국민 참여 경선을 내서 거기서 올라온 사람을 가지고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근간이 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강조를 했는데요. 시대가 바뀌었죠. 전통만을 고집할 때인가 싶기도 합니다. 융통성 있게 일반 당원, 일반 국민 10%를 포션을 좀 늘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정신에 맞게. 그런데 이것이 꼭 최고의 지고지선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룰을 둘러싼 공방, 결국은 각 계파별 셈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친문계는 지난 총선 당시 공천권을 행사했죠.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대의원 확보 비율,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친명계는 최근 이른바 개딸들을 비롯해서 지지층이 대거 입당을 했는데요. 권리당원의 표심,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당내 세력이 약한 97그룹, 기댈 곳은 민심뿐입니다. 일반 국민의 참여 비율을 높이자 어찌 보면 당연한 주장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최대 변수, 단연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죠. 여론 동향, 민심과 당심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민심은 54%가 전대 출마에 반대를 했지만 당심은 74%가 찬성을 했습니다.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큰 건 분명한 듯 싶습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손님이 왕이다.